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현필입니다. 고려 파해파 두 번째 시간인데 이쪽 파트는 암기를 조금 몇 개 해야 됩니다. 대신 제가 공부량은 확실히 줄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은근히 또 시험 출제가 되는 파트입니다. 여러분, 고려 사회제도 가시면 농민생활안정책 문장은 고려나 조선이나 왕 입장에서는 자영농을 육성하려고 하기 때문에 재해를 당하면 조금 조세를 감면시켜주고 그 다음에 농번기는 자벽 동원 좀 금지하려고 하고 그런 건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려니 하시고요. 조금 암기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최초의 빈민구제는 고구려 고국천왕 때 진대법, 이거는 봄에 쌀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라는 법이었습니다. 근데 고려 왕건 태조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춘대춘합을 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했죠. 그 기구 이름은 태조 왕건의 업적으로도 기출이 됩니다. 뭐죠? 흑창이죠. 이 흑창을 역시 정치사에서 상당히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성종 때 의창으로 명칭을 바꿉니다. 근데 이 의창은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습니다. 바로 고려나 조선시대 빈민 구제하는 기구가 의창이기 때문에 봄에 쌀 빌려주고 가을에 갚아라 춘대춘합 의창에서 담당합니다. 이거는 지금 머릿속에 집어넣으십시오. 됐나요? 그 다음 제2 보는 빈민구제기구인데 오른쪽에 보에 가서만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상평창이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상평창은 물가조절기구입니다. 물론 이 상평창도 조선시대 가서 다시 부활되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물가조절기구 벌써 뭔가 좀 공부한 것 같은 기분이 들어야만 하는데, 고려에 시전이 있었고 그 시전의 매점매석을 감독하는 경시서가 있었다. 기억나십니까? 경시서도 물가 조절 기구인데 경시서는 시전 내에 물가 조절을 담당했던 거고 상평창은 국가 차원의 물가 조절을 담당합니다. 상평창은 개경과 서경 등 12목에 설치되었다. 그런 문장까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 어지간해서는 의창 설치가 성종 때인지 알아라는 문제는 저도 봤습니다만 상평창이 성종 때인지 알아는 조금 덜 출제되니 그냥 상평창이 뭔지 알면 되실 것 같고, 여러분 고려시대 동서대비원, 이건 조선까지 가거든요. 동서대비원이 개경의 동쪽과 서쪽에 의료행위 하는 기구를 둔 겁니다. 동대비원, 서대비원. 동서대비원은 고려도 있었고 조선에도 있었는데 중앙의 의료기구다. 이것 좀 잡아주시고, 옛날에 허준 드라마 많이 보셨으면 그 허준과 약간 썸을 타려고 했던 황수정이 해민원에 근무했었는데, 그래서 역시 중앙 고려시대 개경에 약을 나눠주는 곳이 해민국이다. 이 정도만 조금 잡아두면 될 것 같은데, 이 동서대비원과 해민국은 조선까지도 가요. 근데 고려에만 있었던 유독 독특한 기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험에 출제가 돼요. 이게 구제도감이나 구급도감이라고 합니다. 나라에 큰 재난이 생겼을 때 그 재난 문제를 해결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구제도감, 구급도감은 고려야, 이렇게 암기해야죠. 됩니까? 암기하세요. 자, 그리고 고려 법률은 하지 맙시다. 그냥 고려시대는 당률을 참작했다. 조선시대는 대명률을 참작했다. 이 정도만 잡아주시고, 고려나 조선이나 태장도유사 하지 말자 그래놓고 내가 또 다 설명을 하고 있네. 태가 옛날 학교 선생님들이 때리는 사랑의 태, 장이 곤장, 도가 칼 차고 감옥에 있는 칼 아시죠? 이 나무 허리 디스크 바로 옵니다. 유가 제일 좋아요. 유배갑니다. 막말로 정치적 욕심만 없고 권력에 대한 욕심 없으면 공기 좋은 데 가서 낚시 들이우고 세월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가 사형입니다. 사형은 교수형과 잠수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태장도유사 가지고도 참 재밌는 이야기 현장에서 막 20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그럴 수 없잖아요. 제가 나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고려나 조선시대 형벌에 대한 이야기, 능지처참이 뭔지, 태장도유사가 어떤 건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한번 읽어보시고, 시마톡톡은 그냥 한번 읽어보십시오. 대신 문종 때 사용수에 대한 삼심제는 문종의 업적으로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문벌귀족기에 현종, 문종, 숙종, 예종이 은근히 이야기되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원래 귀양은 유배 보내는 건데 귀향은 고려시대에만 보이는 거다. 이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하지 말까요? 고려 법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향도는 여러분
사천 매향비가 지금 보입니까? 이 사진 자료와 함께 시험 출제되는데 향도가 향나무를 심는 무리도자예요. 그럼 향나무를 강가나 바닷가에 심는 이유는 뭐냐? 강가나 바닷가에 향나무를 심으면 미륵이 나타나서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해낸대. 미륵이 밀에 나타나서 백성을 구원하는 부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교 공동체 조직입니다. 향도가. 향나무를 바닷가에 심는 매향, 심을 매자, 매향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향도인데 불교 공동체 조직이었는데 고려 후기부터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변모했다. 그리고 조선 가서는 상여를 매는 상두꾼도 이 향도에서 유래했다. 그래서 농민 공동체 조직으로 발전한 게 바로 향도다. 다시 향도는 매향의 풍습을 가지고 있는 불교 공동체 조직이다. 고려시대에 있었던 불교 조직이다. 끝. 다음 페이지. 고려에만 보가 있습니다. 보라는 게 뭐냐면 십시일반해가지고요. 큰 돈을 모아요. 그럼 큰 돈에 의해 이자가 발생하겠죠. 그 이자로 공부하는 친구들 도우면 학보고, 불교 경전 만드는 데 도우면 경보고, 승려 공부시키는 데 도우면 광학보고, 가난한 사람 도우면 제2보인데 우리는 한능검이니까 나머지 보 공부하면 변태. 제2보만 공부하십시오. 근데 제2보가 어느 왕입니까? 광종이잖아요. 광종업적 하나 추가네. 그만큼 광종 이래저래 많이 출제됩니다. 제2보가 광종 때인지 알아 이렇게도 기출이 됩니다. 광종 때 빈민구제하기 위해 제2보 이렇게 하나 기억을 하십시오. 왼쪽 페이지에도 제2보가 있었는데 제가 오른쪽 페이지에서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오케이? 광학보 같은 경우는 수험한국사에 기출된 적이 있지만 여러분 모르셔도 돼요. 내가 몰라도 된다라고 하면 더 기억나죠. 그게 문제야. 하라는 것만 하세요. 그 다음 이제 여러분 모계중심사회와 부계중심사회인데 이건 좀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가부장적 가족제도 이거는 조선 후기에만 보이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전기까지도 약간 모계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럼 모계중심 사회는 기본적으로 남자가 여자 집에 가서 삽니다. 이걸 처가살이라고 이야기하죠. 전문용어로 남기여가혼이에요. 그리고 제사를 아들, 딸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지냅니다. 아들, 딸 구분 없이 돌아가면서 제사 지내는 걸 전문용어로 또 윤회봉사라고 합니다. 윤회봉사하다 보니까 재산이 아들과 딸에게 균등 상속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없어도 양자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모계중심사의 특징인데 선생님 15세기면 조선 초기고 16세기면 조선 중기인데 이때까지 과연 모계중심 사회였단 말입니까? 16세기 인물이었던 이 집안에 형제자매 분쟁이라는 기록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진짜 여러분 16세기 후반이죠. 신사임당 아들 이 집안. 그럼 신사임당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이 형제들끼리 모여가지고 제사는 어떻게 지낼 것인가. 제사는 균등상속하는데 제사를 만약에 돌아가면서 지내는 상황에서 어떤 형제 집에서 제사를 모시게 되면 그게 누이인 경우도 있습니다. 나머지 형제들이 쌀을 좀 보내준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건 모르겠다. 이는 경기도 파주 사람인데요. 이가 어렸을 때 강릉 오죽헌에서 살았다는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오죽헌이 신사임당 집이었거든. 그러니까 이 아빠도 처가 생활했네. 여러분 16세기까지 분명히 모계중심 사회예요. 그런데 이제 17세기 이후 가면 가부장적 가족제도가 중시되면서 문중, 종중 막 이런 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여자가 남자 집에 시집가는 친형제도라고 합니다. 이때부터 여성들 진짜 남녀 7세 부동석 그래가지고요. 태어나가지고 제대로 공부도 안 시킵니다. 천자만 읽으면 더 이상 공부책을 못 읽게 하죠. 그래서 뜨개질이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아버지가 하루 불러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 네 혼산나이 잡혔으니 준비하거라. 그러면 방에 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펑펑 우는 거 아닙니까? 이제 엄마 아빠랑 생태 같은 이별해야 되는 거고 얼굴도 모르는 놈한테 어떻게 시집을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홀렌 날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술 한 잔씩 해갖고 따라 마실 때 그때 이렇게 눈으로 싹 들어가지고 그 서로 상대방 얼굴 보잖아요. 와, 그 순간이 그 인생이 결정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특히 여성들은 한번 시집을 가면 자기 친정 아버지 어머니 얼굴 보기가 힘든 세상을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가부장적 가족제도 친형제도고 제사도 당연히 아들들이 모시다가 큰아들이 모시게 되고 그러니까 재산도 장자가 상속하는 거고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려요. 여기까지 되잖아요. 여기까지는 이해로 되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좀 공부가 어려워지는 게 15, 16세기 분명히 일반 가정에서 모계중심적 요소가 보였는데 15세기 말 조선 성종 때 이거 조선 이야기인데 경국대전에서
적서 차별, 서울에 대한 차별을 해라. 여성 호주는 안 된다. 여성 제가도 안 된다. 이런 걸 못을 박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서울대가 국사 필수였던 시절에 수능에서는요. 15, 16세기 사회를 물어보면서 모계중심 사회인데 15, 16세기에 법적으로 이랬다는 거 알아? 이 법적으로 여성 호주가 안 되고 여성 제가 안 되는 건 조선 후기랑 똑같잖아. 이걸 동시에 맞는 거 골라라 해갖고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금 공무원 시험조차 그냥 15, 16세기는 모계중심 사회인데 15, 16과 조선 후기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고려 모계중심 사회의 여성 호주 가능해. 적서차별 없어. 제가 가능해. 조선 후기는 적서차별 있었고 여성 제가 안 되고 여성 호주 불가능해. 이렇게만 비교합니다. 1대1로. 그러니까 그냥 조금 쉽게 공부하십시오. 그래서 어차피 이쪽 파트는 조선 후기 가부장적 가족제도 할 때 다시 한 번 건듭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고려를 공부하니까 고려시대는 다시 한번 정리, 처가 생활을 합니다. 고려시대 제사를 돌아가면서 모시는 윤회봉사를 합니다. 고려시대는 재산을 균등상속합니다. 고려시대는 양자를 드리지 않습니다. 고려시대는 여성이 호주도 가능합니다. 지금 호주 가능한가요? 당연하죠. 최신실법 통과되었잖아. 그리고 고려시대는 여성제가 가능하고 적서차별이 없었다. 가정 내에서 여성의 지위는 상당히 컸으나 그렇다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이 활기를 띠었다.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왕건이 후녀 10조를 남길 때 연등회와 팔간회를 성대히 개최하라. 이번에 이 연등회가 세계 무형문화재 등록이 됐나? 맞아요. 뭔가 등록이 됐어요. 세계문화유산. 그런데 이 연등회는, 그러니까 이게 팔간회는 국가 차원의 행사입니다. 불교 플러스 도교 행사인데 연등회는 동네에 있는 절들마다 연등 행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연등회를 할 경우에는 그 마을에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냥 연등회 날이 정월 대보름 막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 몰라도 돼요. 1월 15일인데 전 국토의 나이트클럽 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표현이 좀 그러나. 그래서요. 연등회가 가까워지면 진짜 고려 남자들은 와 막 돌 듭니다. 막 장작 패고 막 근육 키우려고 하고 여성들은 오이 마사지 합니다. 그랬다가 연등회 날 처음 만나는 남녀가 서로 손을 잡고 산으로 들어가는 커플이 많았다. 이게 기록에 나오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자유로운 연애도 했던 게 여러분 고려시대예요. 부킹 문화가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는 말씀드리면서 고려시대 그만큼 여성들의 삶이 자유로웠다 이해하시고 끝내면 나중에 북의 중심 사회는 조선 후기 가서도 다시 한번 언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풀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내가 듣건대 덕이라는 오직 정치를 잘하는 것일 뿐이고 정치의 요체는 백성을 잘 기르는 데 있으며 나라는 사람을 근본으로 삼고 사람 먹는 것을 하늘로 삼다고 했다. 이게 우리 태조께서는 흑창을 설치해요. 흑창 빈민구제기구. 그래서 쌀 1만석을 더 보태고 그 이름을 뭘로 바꿔라? 그럼 여기는 의창이 들어가겠다는 걸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고려 성종이 의창, 빈민구제기구, 춘대춘합기구. 그런데 지금 보니까 고려시대 여러 기구들에 대한 설명을 풀어놨습니다. 고려시대 같은 경우 이건 지금 고려니까 태조 흑창 나왔기 때문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설치한 임시기구는 구제도감과 구급도감. 이거 진짜 은근히 선조 나오고요. 여기 보세요. 동서대비원. 제가 동서대비원이 고려 문종 때인지 알아요? 라는 것까지는 조금 한능검에서는 오바니까 문종 이야기하지 않을게요. 그 다음 빈민에게 정답은 3번 가죠. 춘대춘합하는 거니까 빌려주고 가을에 갚는 겁니다. 국학이 설치되어 관악지능, 여러분 문화사에서 관악지능책 굉장히 많이 출제됩니다. 특히 예종 때 칠제, 양영고, 청영각, 보문각 너무 어려워집니다. 이건 근데 문화사 가서 다시 할 거예요. 관악지능책은 그래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숙종, 예종, 충렬왕 때 막 하필 또 숙종, 예종이 또 걸리죠. 숙종하면 생각납니까? 별무반, 예종하면 동북구성, 숙종, 화폐. 진짜 많은 화폐들, 활구, 주전도감 전부 다 숙종이었죠. 해동 통보중보, 사만 통보중보 기억나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문벌귀족기에 현종, 문종, 숙종, 예종은 공부하면서 계속 만나는데 나중에 문화사 가보세요. 또 이왕들 만나요. 진짜 현종, 문종, 숙종, 예종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사 할 때 밑도 끝도 없이 현종의 업적, 숙종의 업적, 뭐 예종의 업적을 암기하십시오.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한번 건너와서 차근차근 추가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관악증책은 숙종 때 뭐 서적포, 예종 때 칠제 양형고 나중에 공부해야 되고요.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고 백성에게 약을 무료로 나눠주었으면 해민국이겠죠. 해민국도 예종인데 이건 뭐 예종이라고 하는 것에서까지는 알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는 지금 가에 의창이 들어가 흑창의 명칭이 의창으로 바뀌었고 의창을 고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문제까지 풀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고려 문화사 또 뜨겁게 만납니다.